22년은 공교롭게도 푸틴의 대운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나의 심리가 흔들리거나 결과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 바이든 사주를 봤을 때는 시진핑 어떨까요? 올해 사주팔자로 봤을 때 좀... 도화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주는 남자 도화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달 2월에 전쟁을 일으킨 푸틴 대통령 사주팔자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 외국인의 사주팔자이기도 하고 물론 국제 이슈긴 하지만 러시아 전쟁이 제 개인의 삶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갑다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윤당선인 사주팔자를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했을까? 그리고 그 전쟁을 결심한 푸틴은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을까라는 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서 사주팔자를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 삶에서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푸틴 대통령 사주팔자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사주팔자에서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병화와 술토, 그리고 병화와 술토라는 갑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병화일주라는 것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태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를 광광 내뿜고 있는 굉장히 열정적인 글자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따지면 병화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표현을 하거나 어떤 내가 행동을 할 때 가장 솔직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경향성이 있고 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들을 다 하지만 또 반대로 해놓고 뒤끝도 없는 것이 병화일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본인의 심리나 혹은 본인의 생각 같은 것들, 성격 같은 것들을 내가 굳이 남들 앞이라고 해서 그것을 접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자, 그 밑에 있는 술토라는 글자를 볼게요. 자, 술토라는 글자는 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개를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원래 개라는 동물이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글자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술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사람, 나의 영역에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크고 그러한 부분에서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 하는,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누군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주팔자에 술토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크고요. 왜냐면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술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사람에게는 끝없이 잘해주려고 하지만 내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한없이 쎄하기도 하고 냉정한 것이 술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병화와 술토가 함께 모여서 만나는 갑자가 병술갑자라고 하고, 이 병술이라는 것은 특정한 살의 영향을 받는데 이 특정한 살이라는 것은 사주 명리학에서 백호대살이라고 합니다. 백호대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기질이 강한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떤 리더의 격에 잘 어울리고, 어떤 리더라는 것은 결국 내가 삶의 큰 인생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고도가 강한 사람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고일 때 내가 어떠한 집단을 대표하거나 리드하는 역할을 가져갈 수 있다가 또 한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삶이 안정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이리 치였다가 저리 치였다가 그러면서 또 기질이 좀 더 강해지는 그런 것을 백호대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호살이 보통 굉장히 흉살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현대사회에서 백호대살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나의 포텐셜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팔자에서 백호살과 더불어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임진이라는 갑자입니다. 푸틴은 임진년에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임진하면 떠오르는 거 바로 임진왜란이겠죠. 즉 무슨 말이냐, 임진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사주팔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강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강살이라는 것은 백호대살과 비슷하게 내가 뭔가 우두머리격 혹은 나의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리드한다, 그러한 경향성과 인연이 닿을 수 있는 살이라고 한다면 임진 역시도 사주팔자에 있게 되면은 그렇게 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임진이라는 글자가 있는 위치를 본다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즉 연주에 있단 말이죠. 이 연주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연도를 의미하는데 현대 명리학에서는 태어난 연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난 일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일주가 무엇인지를 보는 게 포인트가 있으나 사실 과거로 봤을 때는 내가 태어난 연도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태어난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연도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연도를 의미하는 연주라는 것은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이나 포텐셜이 극대화되었을 때 나의 활동 영역 혹은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무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주라는 것은 사회, 국가, 전 세계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을 잘 타고 나서 혹은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볼 때 연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할 수 있고 그것을 미뤄보는 부분이 연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연주에 개광살이 있다는 것은 내가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누군가를 이끌어 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들어보시다시피 경호년처럼 백말대 하주가 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까만색 용도 마찬가지다, 어마어마하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주팔자에서 백호대살과 괴강살이 강하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어떠한 집단에서 리더를 하더라도 리더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내가 그 리더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압도적이고 권위적으로 가져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주팔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많이 보이시나요? 네, 노란색이죠. 노란색이라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주팔자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이 사주팔자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강한 것은 금기운이에요. 금기운은 사주팔자에서 흰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팔자에서 흰색 뭐가 있어요? 네, 흰색 유금밖에 없죠. 그러나 유금을 봤을 때요, 이 유금을 주변으로 있는 글자 술토와 진토라는 것은 유금을 가운데로 두고 합을 합니다. 자, 포켓몬이 진화하는 것처럼 동물들끼리 만나면 어떠한 관계성을 띄어내는데, 이 두 가지 글자들은 유금이라는 닭과 만나면 모두 합을 하고 그 합의 결과는 금으로 발현되기 마련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이 사주팔자는 겉으로 봤을 때 토가 굉장히 강한 사주지만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금이 그만큼 강한 사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금이라는 건 이 사주팔자에서는요 재성을 의미해요. 재성이라는 것은 남녀 모두 돈을 뜻합니다. 그러나 돈으로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돈은 내 어떠한 소유욕이나 내가 뭔가를 갈망하거나 나의 한 욕구 중에 하나에 속하는 매개체죠. 그렇다면은 사주팔자의 재성이 강하다, 즉 현재 정제가 맞는 사람들은 남녀 모두 할 거 없이 내가 소유욕이 강하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물욕이나 혹은 성취욕이나 혹은 이성에 대한 욕구나 갈망 혹은 술을 잘 먹는 것 등등 여러 가지의 욕구적 방향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야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아랫줄의 세 글자가 연속적으로 같은 색을 뜻하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같은 글자가 나란히 있거나 혹은 같은 색깔이 나란히 사주팔자에 연속적으로 오게 될 경우에는 그 특정한 모행과 십성 그리고 글자의 특징을 봐야 합니다. 이 사주팔자에서는 결국 봐야 될 것은 금의 기운이 강하다는 건데, 금의 기운이 이만큼 강한 사주팔자 중에서는 종종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폭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근데 폭력성이라는 것은 내가 폭력을 좋아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그러한 정신병적인 게 아니라, 내가 상대적으로 타인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가져가기 위해서 나의 뜻이나 혹은 나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이라는 수단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역치가 낮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남들은 폭력은 하면 안 돼 라고 배우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폭력을 저질러도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 같은 것들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사주팔자에 금이 많은 사람들은 칼을 물고 태어났다고. 현대사회니까 칼을 물고 태어나진 않았겠지만 칼을 물고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내가 내 손에 남들의 피를 많이 묻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금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리더가 된 사람들은 보통은 폭압적인 형태 혹은 뭔가 권력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권위적인 형식으로 정권을 잡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러한 틀을 가지고요, 우리는 올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22년은 공교롭게도 푸틴의 대운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자, 대운이라는 것은 10년 동안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운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이 대운도 위에 글자가 있고 아래 글자가 있죠. 자, 이 위에 글자라는 것은 내 마음이 향하는 곳,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성취의 방향, 내 삶의 이유라고 볼 수도 있다면, 이 밑에 글자는 내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쓰는 도구, 활용하는 것들, 활용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주팔자를 봤을 때 정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사화라는 글자를 잘 쓴다고 봤을 때, 푸틴의 사주에서 봤을 때는 호승심, 라이벌의식, 내가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밑에 있는 사화라는 건요, 본인 자신을 의미합니다. 본인 자신이 이만큼 강해졌다라는 것은 사주팔자에 많은 이 금이라는 것들을 가지기 위한 나의 기저에 있는 본능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를테면 돈을 쓰는 주체는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팔자에 비견겁제가 많은 사람들은 돈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돈을 잘 모으기 어렵거나 혹은 관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돈에 대한 비유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재성의 원래 의미, 내가 뭔가를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 그리고 그 소유욕의 씨앗이 되는 것이 비견겁제라고 볼 수도 있다면, 이 사주팔자에 화라는 기운이 비견겁제에 해당되는데, 이 비견겁제가 지금 대운으로 바뀌어서 들어오는 올해 22년부터, 그러면은 이 사주팔자로 봤을 때 키워드가 호승심, 승부욕, 대결의식, 라이벌,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내가 중심으로 해서 나를 이용한다, 내가 이 네 가지의 성과를 잘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의 흐름을 봅시다. 푸틴이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우크라이나가 함락되지도 않고요. 또한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자, 바로 술토와 사화의 궁합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이 사주팔자에서 병술일 줄 아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푸틴이 사주팔자에서 메인으로 활용하고 있는 글자는 술토입니다. 즉 개라는 건데, 이 자리에 개를 가지고 있는 푸틴,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술토라는 글자가 사화라는 글자가 만나게 되면은 귀문원진에 걸린다고 하거든요. 귀문관살 혹은 원진살이라고 하는 이 살은 나의 심리가 흔들리거나 결과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는 보통 내가 평소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원칙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내 발에 족쇄가 채워지는, 내 발에 내가 걸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확률적으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공산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에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는 내가 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호승심이나 라이벌의식, 내가 뭔가를 이겨야겠다, 내가 뭔가를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썼으나 이 권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모습들이 사술 원진과 기문이 걸리면서 결국 자승자박하는 케이스로 가져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사주팔자에서 하라는 균이 들어왔을 때 좋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술, 기문, 관살, 원진살이 걸리는 이 시기에, 즉 이 10년 동안은 푸틴은 정치적인 행보에 있어서 굉장히 오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왜 2022년 2월일까요? 2022년은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민년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았던 시기고요. 그리고 이 전쟁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세대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되는 가장 그 태초에 있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2년 2월은 이민년, 이민월에 해당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제가 2월 운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에는 굉장히 병존된 운이 들어오면서 사람들 각자에게 크고 작은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어떤 사주팔자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무슨 말이냐? 푸틴이 타고난 병술이라는 글자와 이민이라는 글자의 궁합을 봤을 때 이 사주팔자에서는 임수라는 글자가 하나 있죠. 그러나 이 임수라는 글자가 그리 강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병화와 임수는 전면 대치하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대치한다는 것을 충이라고 하는데, 충이되는 시기에는 내가 내 사주팔자에 큰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고, 큰 변화의 중심에 있는 키워드가 편관이라는, 즉 나의 명예와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에 대한 키워드가 강해지는 시기에 나의 심리와 나의 이런 욕구가 충돌되는 이 시기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은 2022년 이민년 2월 이민월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나이브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주팔자에서 지금 술토와 사술, 기문, 원진이 끼어있기 때문에 푸틴의 판단력은 예전 같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푸틴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스캔들이 도는 이유는 사주로 봤을 때 이런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세계적인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사주를 봐야겠죠. 2022년이 이민년이라고 했을 때요,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사주로 봤을 때는 심리가 좋지 않아요. 조 바이든 사주팔자를 봤을 때 올해는 굉장히 본인의 철학이 무너지는 시기, 혹은 내가 나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 없는 시기, 내가 외부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방구석 유튜버인 제가 그 흐름, 그러한 비밀들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바이든도 굉장히 좌불안석, 혹은 내가 뭔가 내 힘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는 위기에 처해 있을 겁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지금 나의 줏대와 기준, 가치관들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환경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이도 저도 못하는 애매한 스탠스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 어떨까요? 시진핑 역시도 올해 사주팔자를 봤을 때 자기도 자기의 마음을 모르는 시기입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시기라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판단을 내릴 수 없는 확률이 큽니다. 이 옳지 않은 판단이란 것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대만 침공 혹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내가 연속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공산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푸틴과 바이든, 시진핑 모두 국가 원수이고 그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참모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큰 결심, 큰 결단을 내리는 것은 각자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한 참모가 있다 하더라도 권력이 가장 높은 사람의 뜻을 꺾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민년이라는 글자가 지금 이 세 사람들의 사주팔자에 조용하는 부분이 별로 좋지 못해요. 심리를 다 흔들어 놓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지금보다 조금 더 혼란스럽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스탠스에서 윤당선이는 어떻게 정권을 운영해 나갈지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거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여기에 풀어놨고요. 이렇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들의 원수의 사주팔자가 흔들린다는 점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또한 그것을 잘 처리해나가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 사주팔자에서 원진이 걸리는, 기문이 걸리는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한 시기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도와드렸고요. 다음 내용은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